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2차전지 기업입니다. 지금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이 최저점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낮은 구간이다 라는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는 산업인 만큼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1조 원에 달하는 대량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일본 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경계 심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와중에 외국인들이 1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만 오늘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왜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첫 번째로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에서 일단 시장은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평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IRA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지지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몸담아 썼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를 기본 틀로 삼고 정책들을 펼쳐나갈 텐데, 그에 따른 2차전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시작 전에, TV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46%대 52%로 트럼프가 6% 정도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날 때쯤 되니까 49대 49로 바뀌면서 해리스에 대한 강세가 나온 만큼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강세 자체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몇 거래일 이상은 2차전지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정부의 지원입니다.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모여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서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사실 이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이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들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관련 입법 그리고 정책 연구가 탄력을 받아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특화단지 중심의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최소한 공급망이나 규제 완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필두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개발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나 혹은 정부의 지원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2차 전지 산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수 있는 리튬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테슬라가 첫 번째 보급형 모델을 공개했었던 8년 전 수준으로 현재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90%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의 16분의 1 정도로 불과하던 당시의 가격으로 회귀한 셈이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은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은 완성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까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튬도 이제는 유가처럼 공급량을 조절해 들어갑니다. CATL의 리튬 광산이 잠정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 내에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무려 7%나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리튬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채굴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채굴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리튬 광산에 뛰어들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90%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유가처럼 리튬 가동을 중단해서 현재 리튬 공급 과잉에 대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오펙에서 유가를 감산해 가지고 유가에 대한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리듯이 리튬 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튬 생산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현재가 바닥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에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행보의 가속화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다.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1100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돈들을 다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제는 개방무역에 대한 시대가 저물고 있죠.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탄소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받자 이거죠. 관세를 받던 세금을 받던 어쨌든 유럽을 거치려면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내년부터 CO2 배출량을 기존보다 더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한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적용시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 선도에 대한 지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도입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되는 K배터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생산시설에 대한 평균 가동률이 50%대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7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59%가 나왔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76%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LG엔솔은 60%대, 삼성 SDI는 80%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의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55%나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주요 고객사 신차 라인업 확대와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 호조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 BMW,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동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2024년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은 2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조 6천억 정도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4,600억에서 1,953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삼성 SDI도 매출이 줄긴 했지만 사실 LG에너지솔루션만큼 줄어들진 않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분의 1 토막, 적자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는 다르게 유럽 비중이 약 60%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삼성 SDI가 만드는 배터리 자체가 마진율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가 갖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유럽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IRA부터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에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었죠. 실제로 미국에서 받는 IRA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삼성 SDI는 없었습니다. 그런 삼성 SDI가 GM과 손을 잡고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을 이번에 확정짓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이번에 짓는 공장은 북미 현지에 짓는 두 번째 공장으로 양사가 약 4조 6천억 원 투자해서 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가 51%, GM이 49%에 대한 지분을 가져갈 거고요. 스텔란티스와 짓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은 다가오는 2025년도에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 말로 앞당겨서 여기에 따른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 해리스 트레이드, 유럽과 미국 시장 속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삼성 SD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삼성 SDI를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2024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에 접속까지 하셨으면은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제가 직접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 시켜놨고요.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입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집 말고도 일단 매일매일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학생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고 뉴스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여러분들께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 순간순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일매일 시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